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천재 이재영 8과 첫 번째 파트 본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과는 7과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가볍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문법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이 8과의 핵심 어법은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거는 전부 다 과거 시제랑 관련됐다는 거랑 이제 의미를 이제 잘 아셔야지 영작을 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네,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법이고요. 또 두 번째 거 계속적인 어법의 관계대명사도 역시 영작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쉼표를 꼭 찍어 주셔야 되는 것에 좀 유의를 해주세요.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쉼표가 핵심인데 분명히 쉼표를 찍고 안 찍고가 이제 점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쉼표를 꼭 찍어야지만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 나의 할머니 헬렌, 나의 할머니 헬렌은 used to be, used to, 이게 7과에 be used to 부정사가 나왔었나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때 비슷한 것들 3개를 알려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used to 다음에 원형이었죠. 한 번 더 써볼까요? 이제 8과를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7과를 들은 학생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였지? 하고 일단 used to 여기서 나온 투부정사는 뭔가요? 뭐뭐 하곤 했다. 근데 뭐뭐 하곤 했다 말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이건 이제 행동적인 습관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한때 뭐뭐 했었다, 뭐뭐 이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한강은 깨끗했었다. 이럴 때 이거는 과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뜻이 한 가지 습관에 관한 뜻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used to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 또 그 7과에서 나왔던 게 be used to 수동 표현과 to 부정사 그 부설용법의 목적 두 가지의 결합.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 마지막 be used to ing 전치사 to를 써갖고 다음에 동명사를 쓰게 된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거는 아주 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지금 7과 8과에서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lay, 걔네들이랑.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날 잡고 그냥 외워보세요. 그리고 뭐였지? 하고 이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기억을 떠올려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아직 헷갈리나? 안 헷갈릴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네. 자,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또 해보면 우리 할머니 헬렌은 이 상태에 대한 여기서 상태에 대한 걸 선생님이 used to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지금 비동사를 써서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과거의 상태. 습관이 아니고 과거의 상태. 과거의 어떤 상태였다. 이렇게. 뭔가 이었다. 이렇게요. cook이 동사로는 요리하다인데 명사로는
요리사죠. 요리사, 쿡이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쿡이 요리하다니까 마치 티치가 가르치다인데 선생님은 티처인 것처럼 쿡이 요리하다니까 요리사가 영어로 뭐지 하면 가끔 쿠커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쿠커는 조리기구를 말해요. 쿡이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요리하다랑 요리사랑. 그래서 여기 관사랑 같이 써서 이거 명사지. 성분은 비동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주어에 이 보충 설명을 해주는 주격보어입니다. 할머니가 이제 요리사였다고요. In a restaurant, 어떤 한 restaurant, 식당에서 요리사였어요. 그 식당은 in a small town, 어떤 한 small, 작은 town, 마을에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마을은 다시 near South Bend, 인디애나. 인디애나 주의 South Bend라는 도시, 도시 자치주, 자치군, 인디애나 주의 이제 South Bend 시, 뭐 시나 뭐 구 정도 돼, 자치구, 카운티 정도 될 거예요. 주 밑에. 그 근처에 어떤 스몰 타운, 작은 마을에 있는 그 식당에서 요리사로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치사가 계속 쓰이죠. 그 식당에서, 식당 안에서 일을 한 거니까 in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식당은 다시 그 스몰 타운이라는 어떤 마을 행정구역 타운 안에 있는 거니까 영역이니까 이제 전치사 in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뭐 근처에 이거는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near 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디애나 주에 있는 South Bend에 있는 Small Town에 있는 Restaurant 해가지고 큰 행정구역부터 이제 작은 곳까지, 작은 정확한 주소지까지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게 거꾸로 나열을 했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use to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습관, 일단은 use to를 만나면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헷갈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헷갈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뜻으로 좀, 뭐, 이곤했다? 뭐, 요리사 이곤했다? 뭐 하면은, 뭐,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좀 습관으로 잘못 해석할 소지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요렇게 이제 알면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건데, 한 가지 더. 지금, 습관일 때, 보시면, 이 습관일 때, 습관을 나타내는 그 조동사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두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곤 했다. 그럼 이 우두는 동작의, 행위의 습관, 과거의 습관, 그러니까 행동적 습관에 관한 뜻만 있어요. 상태에 관한 뜻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used to를 우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요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제 우두랑 used to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 used to가 이제 습관 말고도 이 상태의 뜻이 추가로 있다는 점. 우두는 얘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ed to는 규칙적인 습관, 그 다음에 우두는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고는 하지만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파악을 못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분류 방법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의미적 차이. 과거의 상태는 used to만이 갖고 있는 이제 추가적 의미이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설명을 이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추릴 거 다 기억하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이제 다 기억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추려줍니다. 정말 다 알고 싶은 학생도 있고, 나는 그렇게 다 알고 싶진 않다. 중요한 것만 알고 싶다.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이 있으니 일단 다 설명을 한 다음, 그래서 핵심은 이거다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머리에 들어가시는 학생은 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필요 없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을 꼭 여러 번 얘기해 줄 테니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첫 번째 문장 괜찮죠? 할머니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시면 제목도 My Grandmother's Baseball Dreams 에서 우리 할머니의 베이스볼, 야구에 관한 dreams, 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하는 my grandmother,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고요. 베이스볼, 야구 얘기가 나오겠고요. 또 dreams, 할머니가 꿨던 dream, 뭐였는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소개로 나왔죠. 근데 요리사라는 걸 보니 베이스볼이랑 관련 없이 아마 생계를 위해서 쿡이 되셨던 것 같네요. 네, 봅시다. 쉬. 여기서 she는 아직 등장인물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헬렌을 얘기하죠. My grandmother Helen. 우리 할머니 헬렌, 할머니는 할머니한테 이제 직역을 했더니 그녀는 해가지고 이상해졌죠. 그래서 할머니는으로 할게요. 우리 할머니는, 헬렌은 또 이상해, 그지? 우리나라는 할머니 존함을 감히 장난칠 때 빼고는 무슨 여사님 뭐 이러고 장난칠 때 빼고는 사실 할머니 존함을 부를 리가 없죠. 뭐 할머니 성함이 뭐니 이럴 때나 한 번씩 뭐였지? 그러나요? 여러분은? 할머니 존함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할머니 존함을 쓸 일이 없죠. 근데 얘네는 이제 얘네도 그렇게 할머니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진 않지만 뭐 헬렌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저런 아주 뭐야 돼 폐륜?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취급을 받진 않죠. 이름 부르는 것이 나이 상관없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이 서열이고요. 그지? 네. 외국은 가까운 정도. 이제 할머니는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 부른다고 해서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찍히진 않습니다. 할머니의 성함을 이렇게 My Grandmother Helen 이런다고 해서 소개를 해야죠. 할머니 성함이 뭔지. 자, 할머니는 does not work.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아마 할머니의 dreams를 얘기를 하면 과거 시제가 나올 겁니다.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used to 부정사에서 봤듯이 지금 과거가 나왔어요. 과거예요. used to 보시면 현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에 쿡이셨다는 거예요. 그만두신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나오죠? 추가적인 정보가 여기 지금 너즈를 쓴 건 현재형이고 3인칭 단수고 또 이제 singular 단수형, 3인칭 단수형이라는 얘기죠. 근데 부정문 쓰고 싶어서 이제 너즈를 두가 아니라 너즈를 넣은 건데 work 일하지 않으세요. anymore 더 이상. 그래서 not anymore 합쳐서 no more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요 anymore 자리에 no more를 쓰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쉬워갖고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왜냐면 not no more는 not anymore인데 그럼 not이 두 번 들어가게 된 거라서 안 돼요.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 anymore 써야 됩니다. anymore는 any longer이랑 동의어기도 해요. 됐나요? 더 이상 일을 하시진 않아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시지는 않는데 절이 조그만 게 하나 끝났고요. 작은 절이.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부사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 일앞, 조비디, 일앞, 일반 동사 앞에서 뒤에 동사를 수식하고요. 현재 뭐뭐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여기 지금 반드시 s, 동사에는 이제 현재 시제일 때 단수면 s를 붙이죠. 그래서 s를 꼭 붙여야 됩니다. 즐겨 하십니다. 즐기십니다. 뭐를 즐기시냐면 making, 만드는 것을 즐기십니다.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enjoy의 목적어로 ing, 뭐죠? 동명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enjoy 다음에 이제 making 동명사 쓴 거요. 만드는 것을 여전히 즐겨 하셔요. 식당 일을 관두셨지만 약간 방망리 할머니랑 비슷한가 봐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delicious 알죠? os 들어간 거 형용사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여전히 즐겨 하십니다. 하고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enjoy 빨간색을 칠해버렸네요. 여기 있는지 모르고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이 콤마하고 위치 계속적 용법이죠. 아까 그 핵심 어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콤마가 들어가면 계속적 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식한다는 말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계속적 용법이 있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죠? 이거에 반대되는 거 우리가 여태껏 콤마 없이 했던 것은 한정적 용법입니다. 근데 이제 말을 되게 어려워해. 근데 얘들아 이거 말 이해해야 돼. 외운다기보다는 한정적 용법은 한정한다는 거야. 응? 뭐라 해야 돼? 몇 대 한정 이러잖아. 컴퓨터를 판매하는데 10대 한정 세일 이렇게 예를 들어 100대 한정 세일 그럼 그 100대만 이제 세일한다는 한정한다고? 한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한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제한적 용법이라고 실제로 하기도 해요. 그 제한한다는 말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수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식 어구가 있으면 의미가 좀 좁혀지거든. 이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한 30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멈출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정한다는 제한한다, 제한한다는 곧 수식한다, 수식한다는 곧 꾸며준다라는 이 얘기가 모두 다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은 이제 꾸며줄 때 앞에 선행사를 꾸며줄 때 쓰고요. 계속적 용법은 말 그대로예요. 계속 쭉 이어져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콤마를 보통 등위 접속사로 바꾸는데요. 보통은 and로 바꿉니다. and가 아니라 앞뒤 문장 간에 이제 관련성이 반전이다. 그럼 but, yet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yet은 but이랑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다. 그럼 so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또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그러면 그 등위 접속사 중에 콤마 for이 있어요. 이건 이제 등위 접속사 파트를 또 이제 한 30분 등위 접속사 파트 강의가 있어요. 그걸 들으시면 되는데 그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강의인데 마이크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다 녹화를 해놨더니 막 띠 이런 되게 시끄러운 노이즈가 잡혀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직 그 해결 방안을 못 찾았어요.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소음을 견디실 수 있는 분은 들으시고 아니면 다음에 그 접속사 영상을 제작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콤마 for 이유라면 콤마 for이 왜냐하면 이제 종속 접속사 중에서는 because랑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역할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일단은 특별한 건 없으니 and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which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시면 여기 지금 주어가 내가 라고 이제 여기 우리 할머니라고 해서 이제 화자는 이 손녀딸이잖아요. 그 손녀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ve 굉장히 좋아하는 걸 말해요. 사랑한다, 애정한다. so much. so는 아주하고 아주라는 뜻의 이제 부사고요. much를 수식해요. 근데 much도 또한 부사예요. 근데 이제 much는 뭘 수식할까요? much는 아주는 많이랑 착 붙지. 그럼 많이를 수식하는 거야. 많이는 뭐랑 착 붙을까? 많이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많이 애정한다 라고 해서 이 love를 수식해요. 그럼 이 관계 대명사 그 한정적 용법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그거랑 나머지는 비슷해요. 이제 콤마가 있어서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죠. 의미상에. 그것 말고는 문법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물어볼 거예요. 얘들아 여기 뭐 들어가? 이렇게 그냥 이제 어법 문제로 순수하게 묻는다면 이제 서술형을 쓴다면 이제 콤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이외의 것은 다 관계대명사랑 이제 비슷하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문법 문제 풀 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어디를 먼저 봐야 된다 했었죠? 여기 선행사인 명사 이걸 먼저 봐야 되나요? 아니죠. 뒤에 먼저 봐야죠. 내가 애정한다. 아주 많이. 그럼 이 문장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나요? 자, love가 어때요? 사랑한다, 애정한다, 아주 좋아한다. 무엇을 늘 타동사잖아.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아주 많이라는 부사 애들만 나왔지.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요. 불완전 문장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필요해요. 어떤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which인 거예요. 왜냐면 who나 whom은 쓸 수 없어요. 선행사가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 사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되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요 자리에 안 되는 거.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늘 말하지만 첫 번째 시간은 좀 강의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시간을 구애받고 싶지 않네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싹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도 많이 뺀다고 이제 빼지만 막 2-3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2-3시간 하면 아무도 강의를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2시간은 안 넘겨야지. 1시간 몇 분 이거로 찍히게 해야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설은 이제 하지 말아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who나 whom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선행사 때문에 발생한 이유고요. 이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초보적이니까. delicious food 다음에 who나 whom이 나오면 대부분 한 80% 이상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걸 모른다면 정말 관계대명사를 1도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학생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좀 드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가 더 이제 틀린 거로 많이 나오냐면 이제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에서 절대 쓸 수 없는 거.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실 한정적 용법일 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은 위치, 목관대 위치는 대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주관대도 마찬가지고. that이라는 거는 선행사, 이제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적 용법에서는 걸려요. 걸려. 안 돼. 너 아무거나 쓰지 마. 정확하게 구별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또 뭐도 안 되냐면요. 계속적 용법은 다 이제 그런데요. 이 콤마 앞에 선행사가 나올 거야. 이제 계속적 용법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나오지 않고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요. 선행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한정적 용법처럼 이런 앞에 나온 명사일 수도 있지만 요 앞절 아니면 뭐 이렇게 앞에 일 먹고
일 수 있어요. 다양해요. 꼭 그 명사 어구만, 명사 앞에 나온 명사구만 선행사인 게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인 걸 말하면 콤마 앞에 늘 무조건 선행사가 나올 거야. 얘든 명사구든 어떤 더 긴 준동사 어구든 하나의 절이든 그래서 무조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얘가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 무조건 안 돼요. 얘는 선행사가 사물이어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제일 낚이기 좋은 건 사실 대시죠. 콤마 that 안 됩니다. 그래서 콤마 that이 안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아이고, 이거 분명 눌렀는데,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콤마 that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전에 고등학교, 기출 문제 중에, 콤마 that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계속적 용법에서 콤마 that은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걸 다 틀렸다고 했나봐. 근데 그게 그 계속적 용법이 아니었고, 나열하는 거였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콤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계속적 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걔는 맞는 거였어요. 맞는 문장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잘 낚이게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콤마 that이 다 안 된다. 뭐 이건 아니에요. 영어에서 콤마 that은 절대 나올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용법일 때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최대한 요약을 해갖고 이제 이거를 쓰다 말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얘가 목적어잖아요. 목관대,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쭉 해석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이제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랑 비슷할 수 있냐면, 분사 구문에서, 부대 상황 중에 연속 동작이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풀어서 써보면, 할머니는 이제 그 식당 일을 관두셨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걸 즐겨 하셔서, 그래서, 즐겨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love, 애정해요. 그 delicious food, 할머니의 그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이걸 그냥 다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목관대로 나오는 주관대는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목관대로 나오는 바람에 중간에 들어가갖고 여기서부터 그냥 다 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콤마부터 시작해서 콤마를 and로 바꾸고요. 위치는 delicious food잖아? 근데 그걸 이제 제자리 잡아줘야 되니까 다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I love, 난 좋아합니다. 애정합니다. it은 그 delicious food를 말하죠. so much. delicious food 단수잖아, 얘들아. 보여요? food 다음에 s 없잖아. s 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s가 안 들어갔어요. 그 food도 그렇고 fruit, 과일도 그렇고 이제 너네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자동사면 자동사, 타동사면 타동사 뭐 하나만 정해져 있다. 가산명사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면 불가산명사, 모든 단어에는 하나의 성질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가산명사는 C라고 써있고, 그 countable, 불가산명사는 이제 uncountable, UC라고 써있는데, 그게 같이 써있는, 그러니까 뜻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어떤 뜻에는 같이 써있기도 해요. 그럼 이제 약간 혼용된다는 거야. food랑 fruit가 약간 혼용돼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막 멘붕이 오나요? 그럼 대체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수일집 판별은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food에 s가 있나요? food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얘는 단수예요. 그럼 단수를 받아서 쓰면 돼요. 됐죠? 그 문제를 낼 때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계속적 용법이면 계속적 용법이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가지고 자동사, 타동사 가지고 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동사, 타동사는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었죠. 그 단어가 가지는 주요한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lie 하면 자동사, lay 하면 타동사 이렇게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죠. 근데 리딩에는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단어를 타동사로 배웠는데 여기 왜 자동사로 되어 있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요.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리딩에서 쓰이는 어법은 조금 더 넓은 범주를 허용해요. 근데 문법 문제로 물어보기 위한 문법은 조금 더 제한적이고 좁은 범위의 그런 특징들을 사용합니다. 주요한 특징들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 되는 것들 쫙 얘기했어요.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할머니 음식을 아주 많이 애정해. 맛있나 봐요. 부럽네요. 자, food, 음식이라는 건 말이야. is, 이야. one, 하나야. 자, 그래서 얘는 비동사 다음에 나온 주격보어. 명사보어예요. 그 다음에 one of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온 of는 뭐뭐 중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죠? 뭐뭐 중.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문장이 새로 끝났죠? 그럼 이제 빨간색을 써도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여기 복수형을 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플루럴, 이게 복수란 뜻이에요. 이게 원어브 다음에는 항상 복수 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뭐 중 하나인데 이게 하나 중 하나가 괜찮나요? 의미가? 이상하죠. 여러 개 중 하나여야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항상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근데 당연하잖아.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온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선생님이 표시를 해서 그렇지 S를 이렇게 싹 지우잖아? 그럼 의외로 애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싹 지우면요. 이게 눈에 그렇게 띄지 않습니다. 작은 글씨로 시험지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표시가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 알파벳만 막 빼곡하게 써 있으니까 또 막 시간이 막 제한되어 있잖아요. 45분인가요? 50분인가요? 그 안에 시험을 봐야 되고 마킹이랑 이제 서술형 답안까지 다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긴장하고 또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되게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안 보일까봐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뭐뭐 다음에는 복수. 당연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런 곳에 이제 문법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물어본다면 복수로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뭐뭐 중 하나래요. The many things, 많은 것들 중에 하나래요. that, 여기 넷이 나왔네요. 마침. 여기서의 대수,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대시 더 중요한데, 선생님이 체크를 잘못했네요. 자, 더 중요한 걸 빨간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that은 뭘까요?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보니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리고 선행사는 여기 지금 동사를 보면 connect에서 원형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행사가 무조건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거겠지만 이 전치사 요 앞에 있는 예일 수도 있어요. 이 전치사 구가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후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잖아. 그래서 여기 동사를 보고 이제 선행사를 파악하는 거지. 이게 원형이 나왔다. 그러면 선행사가 복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선행사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는 얘가, 여기서는 얘가 선행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many things를 수식해요. the many things를 connect, 연결해줍니다. us, 우리들을 목적어죠. 근데 얘는 수식을 해줘요. 얘는 한정적용법이니까. 콤마가 없잖아? 그리고 that을 썼잖아. 아까 계속적용법에서는 that이 안 된다고 했는데. 봅시다. 우리를 연결해주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음식이요. 그렇죠? 우리도 뭐 친한 사람한테 밥 한 번 먹자 이러죠. 얘네도 그런가 봐요. 네. 해서 겠죠. 설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가 many things 사물입니다. 그러면 that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바꿀 수 있죠. 뭐로? that은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거고 한정적용법일 때는 물론 제한적용법일 때는 무조건 안 되지만 그 사물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ich로도 쓸 수 있죠. 선행사가 이렇게 여기 지금 복수인 게 여러 가지로 중요하겠네요. 원어보 다음에 복수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 복수니까 또 여기 지금 connect로 이제 복수형 동사를 쓴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복수형 동사, 원형이요. 복수형 동사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렇게 수에 관해서는 이제 뭐든 하나는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우리를 연결해주는 많은 것들 중 하나래요. 음식이요.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근데 중간에 콤마 however가 나왔네요. 그럼 however를 먼저 체크를 해주고요. 그러나 이걸 먼저 해석을 해야겠죠. 연결어, 역접의 연결 부사. 그러나 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주어겠죠. 주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겠죠. 그쵸? 그 다음 그러나 뭐뭐뭐인 것은 is 이다 베이스볼 야구이다. 이제 할머니가 요리사인 것에서 음식 얘기로 전환했고 음식에서 이제 다시 이제 야구 얘기로 이제 부드럽게 잘 전환을 했네요. 야구는 이제 명사니까 주격보호 명사보호네요. 그럼 이제 여기 주어절이 남았죠. 지금 여기 나온 게 다 나왔네요. 중요하네요. 계속적용법 나왔고요. 한정적용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대명사. 선생님이 특수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지어낸 말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which나 뭐 who나 whom이랑 다르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서 full name도 걔 그 본명, 긴 본명을 다 외우시라고 했죠.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기 색깔 통일하려고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what이 제일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해주는 관계대명사 what은요. 선행사를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침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서 쓰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e thing이라는 선행사와 그 일반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that으로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도 되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e thing이라는 그래서 것 그래서 것 무슨 것 자 수일치도 중요하겠네요. 자 connect 썼고요. 여기 is 쓴 게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설명해 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S 쓴 건요. 여기 the thing 여기 그 what이 포함하고 있는 선행사 the thing이 단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단수라서 이제 singular verb 단수 동사를 썼고요. 얘는 주어 역할 하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us는 아까 connect 뒤에 쓰인 목적어였죠. 그 다음에 most strongly는 이제 이거 최상급이에요. 부사고요. 부사의 최상급. 그래서 볼게요. 해석을 일단 먼저 하면요. most 가장 strongly 순간 strongly 약간 너무 바보 같았다. 왜 그렇게 했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봐요. 너무 새벽 시간이라. 가장 강하게 strong이 강한이니까 strongly는 강하게 부사죠. 가장 강하게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야구이다. 물론 이거 먼저 해석해야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언급을 하자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 주어인 거랑 관련 없어요. 보세요. 이거 매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이거라서 이거인지 애들이 막 아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목관대일 수도 있고, 이게 전체가 주어절일 수도 있어. 지금 여기 주어라는 건 이 전체가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동사, 이 동사의 이제 주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이 주어니까 절은 수를 복수 근거가 없으니까 단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여기 is를 쓴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단수 쓰는 거랑 여기 단수 쓰는 거랑 이유 다르다고 했죠, 아까. 이게 주어인 거, 이유가 다른 거랑 같아요. 절이 여기가 주어인 거고, 그래서 절이 주어다 보니까 단수 동사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what이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쓰였는데, 그 what을 풀어보면 선행사 the thing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 the thing이라는 것은 단수이기 때문에 connect 여기다가 이제 단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 주어인 거는 이 connect의 그러니까 connect 동사의 주어인 거예요. 그 우연히 이게 일치하는 거지, 이게 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거인 거 이거에 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제 관련이 없어요. 됐나요? 그거 하나랑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 구문이 있을 거니까 헷갈릴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막 이거니까 이거지? 뭐 이러고 이거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전혀라고는 할 수는 없나? 어쨌든 관련이 없는 것을 막 묶어서 착각해서 잘못 기억한 상태로 고등학교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힘들어지냐면 여러분 본인들도 힘들어지지만 설명하는 선생님도 엄청 진이 빠집니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문법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이나 한꺼번에 쏟아져요. 뭐 하나 이게 특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문법책 한 권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막 이거를 막 이렇게 기본적인 걸 헷갈려서 올라오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또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모의고사가 들어간 학교도 있고, 부교재도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을 한 4주, 5주 잡아도 빡빡해요. 근데 막 이런 기초적인 걸 막 하나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려면 시간도 없고요. 그럴 만한 진이 빠집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래서 수학 영어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세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목관대일 수도 있어요. 뒤에가 이제 목적어가 비어있으면. 여긴 주어가 비어있어서 여기 주격관계대명사인 거고요. 이 전체 절이 문장 앞머리에 와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여기선 주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부사잖아요. strong이라는 형용사에다 ly를 붙였으니까.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죠? 강하게 뭘 해주나요? 그 다음에 붙는 말이 뭔가요? 강하게 연결해준다, 이 말이 붙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동사 수식의 기능을 하잖아요. 동사 수식의 기능을 하는 부사의 그 최상급은요, 덜을 안 씁니다. 뭐 쓰면 뭐 무조건 안 돼, 뭐 금지야, 뭐 이건 아니지만 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여기 the는 왜 안 쓰나요?
최상급인데, 그 부사어로서 그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할 때 그거에 이제 최상급을 쓰면 the를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제 영작을 할 땐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왜 안 쓰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 거 아닌가요? 여기서 어법을 막 틀린 걸 찾고 있어요. 안 틀립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한 번 더 해석을 하고 가자면, 음식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많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하게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야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 다음 when 해가지고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요. 뭐뭐 할 때 접속사 conjunction이라고 얘기했었죠. 뭐뭐 할 때요. 뭐 할 때 내가 이 소녀딸이 방문할 때 방문했다가 아닙니다. 그 현재 시제요. 내가 방문할 때 할머니를, 이것도 이제 약간 헷갈리지 말라고 전에 설명했었죠. visit 타동사예요. 누구를 방문하다예요. 어디에 방문하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헷갈릴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어디를 방문하다로 외우세요. 그래서 목적어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어를 쓸 때요, 보통 사람을 씁니다. 집을 쓰지 않아요. 뭐 her house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제 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이제 목적이라 방문을 하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사시는 할머니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우리나라 말이랑 또 이제 매치하지 않는 부분. 근데 그런 게 비단 이거 하나인가요? 많죠. 포기를 하세요. 한국인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의식적으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한국어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요. 그걸 듣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꼭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까 used to랑 be used to 부정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건 선생님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죠. 이건 헷갈리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할머니를 방문할 때 언제 방문한대요? on이라는 전치사를 썼네요. 그리고 weekend, week의 end니까 주말이죠. 근데 s가 붙었어요. 복수의 s예요. 그러면 주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주말. 매 주말마다. 주말마다가 좋겠네요. 주말마다 할머니를 제가 방문할 때요. 우리 할머니는요. 종종 이거 부사고요. 빈도 부사고요.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쓰였습니다. 이답조비디. 그래서 그 일반 동사를 수식해줘요. 그리고 아까 현재 시제였죠? 그래서 얘도 또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할머니가 한 분이시잖아. 통상적으로 외할머니까지 하면은 두 분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뭐 어떤 할머니인지 몰라요. 외할머니인지 아니면 친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뭐 그런 구별을 하지 않죠. 엄마 쪽, 만약 설명을 해야 되면은 my mom's mom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외할머니, 뭐 엄마 쪽, 엄마의 엄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선 그냥 다 grandmother,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든. 우리나라는 친척 관련한 말이 굉장히 자세하게 분화되어 있죠. uncle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 많잖아. 걔네는 이렇게 심플하고, 그러니까 영어 쓰는 쪽들은 뭐랄까 친척 관계를 그냥 가까운 친척 관계 정도만 이제
친족이라 보고 막 5촌, 7촌, 8촌 뭐 이런 개념도 없고요. 그렇게 먼 사람은 거의 남이나 다름없잖아. 그래서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문, 가족 이런 중심, 친족, 혈연, 문화라 그런 말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할머니, 그래서 한 분이 종종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often도 often, 진짜 often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너무 많이 봤어요. T 소리가 안 납니다. T를 지워주고 싶네요. 같이 지우자. T가 소리가 안 나요. often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열다 open이랑 같이 발음하시면 안 되고 F 발음이니까 often이요. 네. 이건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발음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아무래도 텍스트를 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발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더라고 보니까. often tells 말해줍니다. 종종 말씀을 해주세요. 사용식이네요. 목적어가 2개 있네요. 나에게 뭐를 exciting stories, 여기서도 story y 대신에 이제 i로 고치고 es 붙여서 복수형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 exciting이 중요합니다. 여기 ing 동명사인가요? 아니죠. 수식했잖아. 지금 명사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인데 감정에 관한 거 있지. excite, 흥분시키다. 흥미진진하게 하다. 그런 것들, 이제 감정에 관한 것들은 감정을 유발한다.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이야기가. 그러면 현재 분사를 씁니다. 내가 재미있었다. 신났다. 그러면 excited를 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스토리가 스토리즈가 감정을 유발한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를 씁니다.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나에게 종종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about 전치사죠. 그래서 뭐에 관한 이게 다 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끊을게요. 그래서 여기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ing가 전치사 about 다음에 쓴 거라서 얘는 좀 다른 색깔로 할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쓴 ing라서 얘는 동명사예요. 이거 2개 다릅니다. 명사예요, 얘는. 그래서 하는 것, 베이스볼, 야구. 그리고 야구 이거 관해서 야구를 하다 할 때 관사 쓰지 않죠? 악기를 이제 연주하다 할 때 관사 넣어 쓰고요. 그것도 기본적인 거고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야구를 하는 것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종종. 이거고요. 그 다음에 back in the 1940s 하면요. 일단 이 연도는 둘씩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복수가 들어간 것. 여기 복수가 들어간 것은 모모년대를 말하는 거 알죠? 1940년 되니까 1940년부터 1949년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 사이 기간을. 1940년대로 돌아갔을 때 과거 1940년대에 야구를 하는 것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종종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요? 우리 할머니가요. 언제요? 내가 할머니 댁에 주말마다 방문을 할 때.
주말마다 방문하는 걸 보니까 할머니랑 사이가 좋은가 봐요. 할머니가 놀러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야구 얘기도 되게 재미났나 봐요. 재미나게 많이 해주시나 봐요. 네. 여기 지금 또 핵심 어법이 나와서 이제 보라색 문장으로 색칠이 됐네요. 할머니는요, 요거 중요하죠. must have pp. 그 다음에 이거 동사고요. 그 다음에 the sport, 그 스포츠를, 그 운동 경기를, 그러니까 뭔가요? 그 스포츠라는 게, 그 운동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베이스볼 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고, 그 운동을 very much에서 둘 다 부사인데요. very는 아까 so랑 비슷한 뜻이에요. 매우, 아주. 그 다음에 much, 많이, 얘도 부사인데요.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so much, 그때도 동사 love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much, 많이 뭐 하냐면 애정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법은 여기 D가 PP, 과거 분사죠. must have PP를 쓰면 뭐냐면요. 일단 시제가 과거란 뜻이에요. 과거.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고요. 그 다음에 must가 들어가면요. 추측이에요. 이것도 되게 깊게 들어가면은 또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요약을 해서 뭐라고 설명할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거를 왜 이렇게 막 have pp를 잘 못 알아보게 쓰지? 나는 그냥 과거형으로 딱 썼으면 좋겠는데. must의 과거형이 있지 않나? must의 과거형은 직접적으로 없었고, must의 대용어 have to의 과거형 had to가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자, had to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have to, 그러니까 must의 그 대용어 대신 쓰는 말이요. have to요. have to에는 의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무의 의미밖에 없어요. 뭐뭐 해야 한다요. 그래서 had to를 쓰면요. 과거의 의무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 했었다. 뭐뭐 해야 했다. 뭐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의무를 말합니다. 과거의 의무를 말하고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해서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다 쓰는 게 좋겠네요.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말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 의무 이행이라는 말이 어렵나요? 의무를 그대로 뭐 의무가 생겨서 그 의무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요. 그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면 뒤에 should have pp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이번 영상 말미쯤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때 다시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과거에 의무가 발생했지만 의무 불이행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엄청나죠? 자, 중학교 3학년부터 어려워집니다. 영어든 수학이든. 네, 그래도 영어는 할만해요. 여러 번 외우고 하다 보면은 이게 머리에 박히는 게 있잖아. 그쵸?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의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must의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의무가 있고 추측이 있잖아. 그럼 의무는 이렇게 썼어. 그럼 추측은 뭐 어떻게 해, 그러면? must는 과거형도 없어서 심지어 의무에 대한 과거를 쓸 때도 대신 쓰는 말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썼는데? 그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방법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 have pp를 쓴 거. 자, 보세요, 여러분. 나는 현재 완료도 잘 모르겠는데 대체 완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나. 일단 여러분들이 완료를 힘들어하는
걸 알 것 같아요. 일단 이름도 되게 구려. 그 완료가 끝냈다 completion의 그 완료가 아니에요. 그 현재 완료 시제 용법 중에 또 완료가 있지. 그거는 맞아. 그거는 끝냈다는 게 맞아. 뭐 끝냈네, 못 끝냈네, 뭐 할 때 그 완료예요. 근데 그 현재 그 시제로서의 그 완료 시제 있죠. 그거는 그 영어로도 그 completion이 아니고 perfection이고 그 perfection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prior이라는 그 의미가 나와요. 책에 원서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려면 기니까 막 쓰고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말로 빨리 할게요.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지금 글씨 혹시 안 쓰면 또 집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완료 시제를 더 이상 헷갈려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나 봐.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라떼는 말이야. 선생님들은 이런 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우느라고 선생님이 정말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외우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선생님 대학 가서 배웠던 것들을 너네한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 말을 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그 완료 시제의 의미는 prior이란 말이야. 잘 기억하세요. 완료 시제는 prior이에요. prior이 뭐지? 막 이러는데 prior 이전을이란 뜻입니다. prior. 이전 왠 같고 이전 시제 얘기할 때 다 그러니까 완료를 따서 쓰는 거예요. 자, 현재 완료 쓴다. 그러면은 현재랑 그 현재의 prior 언제야? 과거. 그거 두 개 시제 결합한 게 현재 완료잖아. 거기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투부정사나 동명사 쓸 때도 완료형 투부정사, 완료형 동명사 있거든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다 이전 시제. 그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 시제 할 때 써요. 완료형 그 분사구문. 혹시 분사구문 할 때 조금 심화까지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은 완료형 분사구문이 있잖아. having BP로 시작하는 거. 그건 이제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 시제라는 거야. prior. 계속 prior이라는 의미가 계속 나오죠. 얘도요. 이제 그냥 must 원형 쓰면은 현재형이잖아. 근데 이제 prior를 쓰고 싶어. 과거 시절 쓰고 싶어. 근데 must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시제, 이전 시제 나타내는 거 그 완료형을 쓰는 거야. have pp. 이게 또 뭐랑 연결되냐면 가정법이랑 또 연결돼요. 가정법. 선생님 가정법 끔찍해요. 지금 죽겠어요. 근데 이따 들어보세요. 이따가 또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선생님이 이 재미없지만 스토리텔링을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 지어낸 얘기는 아니야. 이건 사실에 기반한 거고 다 연결지어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면 좀 이해를 잘 할까 해서 여러분은 그냥 외워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드시나요? 선생님은 그 방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if절에 head pp를 쓰고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 조동사를 쓰고요. 물론 여긴 조동사 현재형이지만 현재형밖에 그거 없기도 하고요. 조동사 과거 would, could, might 같은 걸 쓰고 have pp를 쓰잖아. 그거야. 그거랑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그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시험 범위가 가정법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까지만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가물가물 하시나요?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식의 그 범위는 가정법 과거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배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아는 게 좋겠죠. 그 주절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사실 반대. 그래서 얘도 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시제라는 거 그거랑 이제 다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다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가정법,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분사 같은 거, 동명사의 완료형 같은 거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그 prior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과거 시제라는 거, 아이고, 과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의문은 이렇게 쓰고요. 추측입니다. 과거에 대한 과거 사실의 추측. 근데 must 추측 의미가 강한 추측 의미잖아. 뭐뭐임에 틀림없다. 근데 이제 과거니까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love를 따오시면 돼요. 여기 동사는 love를 따오시면 됩니다. love를 따오셔갖고 사랑했음에 틀림없다. 이거예요. 애정했음에 틀림없다. 그 운동을, 야구라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애정하셨었음에 틀림없다. 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는, 소녀딸은 listen to 해서 listen은 아주 대표적인 무슨 동사죠? 자동사죠. 그래서 누굴 데리고 다닐까? 얘는 자동사라서. 근데 의미는 자동사가 아니잖아. 뭐 한국어로 하면 음악을 듣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론 헷갈리진 않더라고. listen은. 왜냐면 listen to 이렇게 많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 listen이라는 단어는 얘도 listen이라고 물론 말하는 아이는 often보다는 적게 만났지만요. 간혹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얘도 listen이에요. listen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라서 전치사 to를 맨날 달고 다닙니다. 왜냐면 자기는 listen은 자동사라서 목적어를 못 취하거든. 그래서 근데 목적어를 취하고 싶어. 그럼 전치사 얘를 약간 데리고 다니면서 목적어를 간접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럼 나는 들어요. 근데 listen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듣기를 할 때 그래서 listening이라고 하잖아. 그걸 그냥 멍 때리면서 듣진 않잖아. 멍 때리면서 들으시나요? 주의 깊게 들어야 답을 맞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listen,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요. 이 이야기들을, 얘도 복수형이요. 근데 디즈는 이거 S 발음 디스랑 다릅니다. 얘는 디스고요. 단수는 디즈. 이거는 이제 이거 수식하는 이제 지시 형용사인데요. 디스의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왜냐면요. 스토리즈가 복수형이니까 수일치를 해주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들어요. over and over.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뜻이죠. 착하네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 깊게 할머니 말씀 듣는다는 게요. 네. 여러분들은 할머니 말씀을 over and over 해서 listen carefully 하나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 됐죠? 좀 이렇게 길 거예요. 마지막 단원이고 마지막 그 본문이라서 길고 설명할 게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 많이 줄여서 한 거예요. 진짜 길게 하자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막 관계되면서 막 이런 거 막 다 일일이 설명하고 동명사 일일이 설명하면 한 하루가 뭐야? 한 이틀 걸리지 않을까? 할머니는 항상 부사 빈도부사요. 일반 동사 앞에 또 썼죠. 그리고 또 여기 그 할머니 한 분 she 단수니까 선제 시제 단수 동사 s. 너네들 이거 내가 왜 저 선생님은 저 중학교 1학년 거 왜 맨날 저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맨날 얘기할까요? 선생님도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틀려와서 너무 선생님을 슬프게 만드니까 절대 틀리지 말라고 아주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아주 공부를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겁니다. 하도 들으면요. 그리고 이건 always says 아닙니다. says예요. says. 항상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go after, go 가라 명령문이에요. 근데 after 여기서 after는 뭐뭐 후에 뭐뭐 뒤에가 아니고요.
name after 할 때 그 after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 name 이름 집다잖아요. 이거 go after 무엇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라는 건 무엇을 쫓아라, 무엇을 추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추구해라, 쫓아가라, 따라가라. 뭐를? 또 what이 나왔어요. 아, 소녀딸 이름이 나왔네요. 사라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what이 나왔네요. what 관계대명사요. 봅시다. 여기서 또 얘도 다 해야 되겠네요. after 무엇을 따라 name after의 그 after 의미랑 똑같았죠.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절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를 또 분석을 해보면요. 너가 주어고요. 원한다 동사예요. 근데 want는 무슨 동사일까요? 원하다 타동사란 말이야. 근데 뭐가 없나요? 무엇을 원하는지가 없어요. 콤마로 이제 종결이 됐죠. 1차로 약간 임시로 이제 딱 끊었잖아.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인 거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나요? 그리고 얘도 nothing that, no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는 또 쓰지 않을게요. 앞에 썼으니. 선생님 얘도 목적어예요. 아까 선생님이 관련 없다면서 계속 일치 이렇게 통일되는데요? 아, 여러분 지금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통일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특히 고등부 문장 중에. 그러면 고1 때까지는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2부터는 이제 선생님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불친절해지는 건 아니고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먼저 다 기억을 해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거라고 했죠. 딱지가 앉아서 이제 읊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끄덕끄덕이면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요. 이 전체가 목적어라는 거는 이 전치사 after의 목적어 역할이라는 거고요. 얘가 목적어라는 거는 이 want의 목적어 대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역할도.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 얘는 이 전체는 이 전치사 after의 목적어.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사라야, 이거 딸이죠. 여기서 I죠. 유도 여기서 I죠. 근데 이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 대화 안에는 U로 된 거고, 이 대화를 벗어난 겉에 이 지문에서는 I로 표현되는 그 손녀딸입니다. 다 계속 헷갈릴까봐 혹시 유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여기서 앞에서 썼던 것들도 다 전부 이 지문에 I, 이 전체 스토리의 화자입니다. 말하는 사람. 됐나요? 사라야, 너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렴, 추구하렴, 따라가렴 이거야. 원하는 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해라, 인생 짧다 뭐 이런 거겠지. 인생 짧다 이건 아니고요. 왜 원하는 걸 추구해라. 할머니 좀 이제 후회하시나 봐요. 원하는 걸 추구하지 않으셔서. 그런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don't be 해서 다 명령문인데 부정명령문이에요. 부정명령문은 무조건 don't나 never를 붙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실수는 이제 보통 주로 이제 중1들이 많이 하는데, 부정문 만들어라. 그럼 막 형용사 앞에다가 don't 붙여.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돼? 뭐 친절하지 마라 뭐 이랬다면 be don't kind 뭐 이렇게. 이상한가? 예문 이상한가? 그래서 형용사 앞에다가 don't를 붙여. 안 되죠. 명령문은 원형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지? 동사 원형으로. 그리고 거기다 don't, 그 앞에다 다시 don't를 붙여야지만 부정명령문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afraid, 두려워하는 형용사 앞에 반드시 be를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 여기 저기 뭐야, says 동사인데 이거 체크를 안 했네요. 나머지 거는 뭐 이거 회화 그 뭐야, 할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을 따온 거라서 그렇게 뭐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요런 거만 세세하게. ashamed도
그 수치스러워하는, 부끄러워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be afraid of, be ashamed of 묶어서, 물론 묶어서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각각 안 다음에 그 다음 또 뭉친 걸 알아야지, 그 뭉친 것만 알아서는 문법에서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요, afraid랑 ashamed는 형용사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be afraid 하면 두려워하다. be ashamed는 부끄러워하다. 이건 두려워하다, 이건 부끄러워하다. 근데 don't까지 붙어서요. 두려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don't afraid 내지는 don't ashamed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형용사랑 don't랑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I don't kind 뭐 이게 말이 되니? 이상하지. 그냥 평서문에서도. 그 다음에 똑같이 전치사 of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of의 뜻은 뭐냐면요, 뭐뭐의 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뭐뭐에 대해 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다 분해해서 뭐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뭐뭐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 자, 그 다음 계속 똑같네요. 할머니가 라인 맞추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trying, falling 아니네요. failing이네요. 피곤해가지고 새벽 3시가 다 돼가거든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겠죠. 자, 여러분도 몇 시에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좀 차리시고요.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명사입니다. 둘 다 됐죠? 해석을 하면 여기서 try는 시도하다요. 시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여기 잘못 찍혔네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입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 trying 다음에는 이제 뒤에 더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면요. 5월이 있네요. 근데 이제 병렬 구조 찾아야겠죠? new 형용사 1번이고요. challenging 형용사 2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요, something을 동시에 수식해줍니다. 근데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말들은 형용사가 후치 수식, 뒤에서 수식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쓴 겁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새롭거나 도전적인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 challenging의 ing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 여기 ing가 무슨 ing일까요? 동명사? 아니지, 아까 선생님이 이거 new랑 이제 병렬 구조니까 얘 형용사잖아. 형용사면 분사죠, 분사. 현재 분사. 됐죠? challenging이 도전적인이란 뜻이잖아. 그 도전적인이란 뜻의 좀 정확한 풀이를 얘기를 하자면, 이런 느낌, 이런 그 영영 풀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어려운데, 이게 불가능한 쪽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해낼 수는 있는데 쉽게 해내는 건 아니고, 어렵게 내가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challeng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명사로 challenge, 도전 과제라고 하면 그 정도의 과제를 말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해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쉽게 해내지는 못하고 좀 힘들게 어렵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정도? 조금 어렵고 뭐 새로운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걸 시도해봐, 그거지.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그거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추구해봐. 이렇게 실패하는 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뭐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걸 겁내하지도 마라. 그런 거죠. 되게 할머니가, 진취적인 할머니시네요.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파트 지문이 끝났는데요. 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그 조동사 have pp에 대해서 선생님이 쫙 설명을 한번 할 거라고요. 자, 여기쯤에 쓸까요? 이걸 좀 아이고, 지우개가 아니고 여기. 자, 여기다가 쓸게요. 봅시다. 자, 뭐가 있는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부터 합시다. must have, 좀 길어져도 이거 설명하는 게 좋겠죠? 자, must have pp는 우리가 아까 했었어.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했었어요. 일단 have pp 들어갔으니까 과거가 들어가야 되고, 그 must가 여기 지금 have pp 들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추측의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must는 강한 추측이죠.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뭐뭐 했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 함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뭐뭐 했음에 과거잖아. 그 다음에 must 추측의 의미 더하고, 그 다음에 may 혹은 might. 물론 두 개가 한국어 번역이 똑같이 된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may가 조금 더 might보다는 확신에 찬 해석입니다. 그치만 둘 다 자신은 없어. 근데 might는 더 자신 없는 거야. 그 추측이. 그래서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입니다. 계속 과거 나오죠? 그래서 may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 조동사 자체에 물론 얘는 없지만 얘는 이렇게 과거형이 있잖아. 선생님, 그럼 과거형이 있는데요? 그럼 얘로 쓰면 안 돼요? might하고 원형 쓰면 안 돼요? 골치 아픈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might는 물론 과거의 기능도 합니다. may의 그 시제일치 쓸 때 종속절 주절 간에 시제일치 쓸 때 그 과거 시제 통일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위를 우드로 쓰듯이.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 might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may보다 더 약한 추측이라고. 자신이 없는 추측이라고. 그러니까 그 조동사라는 것은 이게 modal verb라고 하잖아. 이런 조동사를. 법조동사. 그래서 modal이 뭔지 얘기했었죠. 모드의 형용사형이라고. 무슨 모드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그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기능이 많습니다. 과거형을 맞춰주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측, 그게 대부분이 아니에요. 애들이 그걸 대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거 일부. 그 다음 또, 이 추측이 may보다 조금 더 약한 거를 쓸 때, 그때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과거만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좀 많아요. 또, may는 또 추측 말고 허가의 기능도 있죠.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허가는 아니고 내가 아까 선생님이 추측의 의미일 거라고 했었잖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됐나요? 다른 표현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may의 뜻, 추측의 의미 알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근데 과거니까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됐나요? 그 다음 이 또 부정적 추측이 있어야죠. cannot. cannot을 can't라고 쓰셔도 되는데요. 그건 상관없고요. 형태적인 건 똑같으니까. cannot 붙여서 써도 되고, 띄어서 써도 되고, can't라고 쓰셔도 되고요. 추격형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cannot의 의미를 뭐뭐 할 수 없다만 아는 게 문제야. cannot의 의미는 뭐뭐 할 수 없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 have pp랑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동사 의미를 또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 기능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동사를 언제쯤 배우죠? 한 중1 때쯤 배우죠. 중1, 중2 사이에 배우는데 그때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have pp를 붙인 좀 응용 형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학생들은 좀 그 조동사의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겁니다. 자, 캔낫이 할 수 없다도 있고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부정적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추측이라고 했고 또 과거 시제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부정적 추측이요. 그래서 아까 일리가 없다고 했는데 과거니까 뭐뭐 였을 리가 없다. 내지 뭐뭐 했을 리가 이거 띄었어야 되네요. 선생님이 띄어쓰기에 좀 약합니다. 국어 띄어쓰기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됐나요? 그 다음 4번이 이제 주로 나오는 것만 할게요. 원래 딱 이것만 있는, 선생님이 지금 한 5가지 정도 쓸 건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드 해브 PP도 있고 쿠드 해브 PP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더 쓸 수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만 쓸게요. 왜냐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이 5가지만 아셔도 중학교 3학년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똑같은 걸 또 배운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걸 또 배워요. 물론 우드 해브 PP, 쿠드 해브 PP 추가해서 외워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추가할 것도 아니야. 왜냐면 아까 가정법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과거 완료랑 관련이 있다고. 그거의 주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건 좀 중요해요. 조금 이거 빨간색 칠할까? 빨간색으로. 이거는 과거에 대한 should 의무 아닙니다. 아까 과거 의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had to라고 기억하세요? 뭐뭐 했어야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의무 발생해서 이행했다. 정상적인 뜻이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에요. should 뭐뭐 해야 된다. 그 의무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뜻이 뭐뭐 했어야 했다. 계속 얘기하지만 가정법이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것들인데 가정법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물론 얘는 그냥 단순 추측의 의미지만 가정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반대의 의미를 좀 가정하거나 소망하는 걸 얘기하잖아. 얘도 그래요. 봐봐. 과거 일단 인 거 알겠죠?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다. 근데 반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후회 중이다.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숨겨진 말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의무가 발생했는데 불이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했다.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겠죠.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 중이다 내지는 유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책에 뭐 이거까지만 쓰여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부정형, 이것도 should not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줄여서 shouldn't라고 쓰셔도 되고,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shouldn't have pp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얘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에요. 근데 얘는 not이 있잖아. 그러니까 뭘까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반대지. 예를 들면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해버렸다. 그렇게 해버렸다. 후회 중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후회 중이야. 내지는 또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유감이야. 그렇게 그 사람이 뭐 하지 말았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열어버려서 유감입니다.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번은요. 이제 이걸 좀 두 부류로 묶어보면요.
얘네는 이거 추측의 의미가 이제 공통으로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과거는 모든 거에 공통인 거니까요. 얘도 이렇게 여러분 땡땡이라고 쓰지 마세요. 이거 다 그대로 손으로 쓰세요. 외우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거는 다 이 공통이고요. 이 have pp가. 근데 이제 may, must, 이제 can나 얘네들은 이제 추측에 관한 뜻, 이거 색칠이 안 된, 추측의 의미, 이제, 이거 아까 흰색으로 칠해놔서 그렇구나. 자, 추측의 의미에 관한 거라고 했으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외우더라고, 너네들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고등부 가서도 많이 헷갈려 해. 그리고, 헤드투랑 또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과거에 일을 후회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의무 발생을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의무가 생겼어. 그래서 이행을 했어. 그건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 뭐뭐 해야 했는데 안 하는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안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했다. 그래서 했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 응?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하지 못했다.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가정법이랑 비슷하게 간다고요. 반대로 가는 거라고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외우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교과서에 질문이 나왔네요. 사라의 할머니는 지금, 현재, now, a cook, 요리사다, 아니다. 맞춰보세요. true예요, false예요? 아까 처음에 used to be라고 해서 과거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does not work라고도 했어요. 현재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false죠, false. 지금은 레스토랑트에서 쿡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교과서에 보면 그 사실일치 내용이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제 의도적으로 읽고 이제 의식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읽었는데 무슨 소리지? 저걸 당연한 걸 왜 물어보지? 하시지 마시고 한 번씩 계속 다 짚고 넘어가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길어졌네요.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파트에서 이제 뵙겠습니다.